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할 때 짜증나는 상황 월드컵을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좀 해결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종목 설명 또는 분석 기사, 뉴스 내용 순간 잘못 읽고 매매한 걸 깨닫는 순간, 각종 정부 중앙은행 발표되기. 이거는 사실 요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요즘 이거를 정리를 해준단 말이죠. 왜냐면 해외 중앙은행이나 해외 정부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 새벽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새벽 시간은 대부분 자잖아요. 그리고 대신 정리해주는 누군가가 있단 말이지. 뭐 예를 들면 나라던가. 그래서 이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만약에 중국이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다르지. 근데 중국이 아니라 제3의 국가 뭐 미국이라던가 뭐 유럽 독일이나 뭐 영국 이런 경우에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게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이나 종목 설명이나 분석을 잘못 읽었다. 그리고 뭐 기사나 뉴스 내용을 잘못 읽었다. 요거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잘못 읽었을 수도 있고 애초에 잘못 써졌을 경우가 있어. 전자는 내가 좀만 주의하면 되는데 후자는 해결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더 짜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가고요. 네 추천 덕에 돈 벌었다 고맙다. 안 팔아서 돈 못 벌었는데 외국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그 나라 환율이 떨어짐. 자, 요즘은 사실 이럴 일이 없죠. 거꾸로 외국 주식이 떨어졌는데 그 나라 환율이 오른 덕에 우리가 조금 수익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국내 주식을 하니까 요거는 거의 경우의 수가 없는데 네 추천 덕에 돈 벌었다 고맙다. 요거 조금 짜증날 것 같아요. 아직 안 팔았는데 팔아야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혹은 뭐 어떤 섹터에 대해서 썰을 풀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카도님 덕에 돈 벌었어요 하면은 약간 기분이 묘한 게 뭐냐면 아씨 나도 팔아야 되나?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게 조금 짜증납니다. 그리고 볼 정보가 너무 많아. 내가 잡은 그 가격이 바로 고점이다. 사실 요게 돌파 매매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잦거든요. 그리고 눌림 매매하는 분들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돌파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짜증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돌파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걸 맨날 하기 때문에 이제 무뎌졌단 말이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눌림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가 고점에 잡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거는 원칙이 없는 분들한테는 해당하겠지만 대부분의 원칙이 있는 분들한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볼 정보가 사실 너무 많긴 해. 요즘은 뭐 텔레다, 유튜브다 등등등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내긴 했는데 내가 팔았더니 개빡치. 그러니까 보통 내가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도달하면 이제 판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도 일단 성질이 나요.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내 매매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내 잘못이라는 걸 알지만, 그리고 사실 이제 요거는 뭐 여기서 일부 안 남긴 건 내 잘못이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등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시장 상황이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예정되어 있던 시장 상황과 다른 상황이 된 거라서 사실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게 맞아요. 근데 그래도 짜증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요거인 것 같고, 내가 사려거나 팔려는 가격에 곧 죽어도 안 온다는 건 사실 내일 사거나 내일 팔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판 곳이 저점, 팔고 나니 오른다. 이거 되게 많습니다. 생활비 목돈 등이 필요해서 오를 게 뻔하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팔아야 될 때. 사실 오를 게 뻔하다는 건 없고요. 생활비나 목돈 같은 경우는 미리 추려놔야죠. 그래서 저는 요건 해당 사항 없고 요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게 저점이라는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 저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자리도 저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거랑 같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나도 추천 좀 비밀번호 5556. 이건 가능성 없고요. 저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문 실수 잘못 누름, 내가 매매하려는 가격 피해서 도망갈 때. 이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건 비트코인이네. 내가 매매하려는 가격 피해서 도망갈 때. 이거는 실제로 봇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은 사람들이 사고 싶은 가격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요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주문 실수 잘못 누름 이거 개빡칩니다. 이거 진짜 저도 지금도 가끔 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핑거라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물론 뭐 대량 주문할 때는 진짜 신경 써서 매매를 하지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소량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문할 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망할 수도 있는 주문을 할 때는 신경 쓰겠지만 뭐 그냥 뭐 유흥거리 정도 혹은 뭐 좀 반찬값 버는 정도? 그 정도에 제가 그렇게 예민하게 매매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터진 대형 소식, 내가 샀더니 믿었지 못한 곳에서 추천이 쏟아짐. 이거요. 뉴스 보다 보면 믿었지 못하는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쉬지 않는 주식시장. 진짜 아무 일도 없음. 보합 그 자체. 이거는 우리가 종목을 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종목들, 거래량이 없는 종목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식사 시간에 쉬지 않는 주식시장? 이거는 진짜 이거는 좀 열받긴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점심시간 빈집 수급을 이용해서 급등 주는 종목들 덕에 또 돈을 버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요거는 짜증나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두세 배 벌었어.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자주 하는 상세한 페이지. 이것도 저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바빠서 매매할 시간이 안 날 때 저 이거요. 내가 믿었던 정보 가짜 정보였다. 이거는 본인이 스터디를 안 한 거고요. 근데 이거 동진 세미캠 대표적인 뉴스가 있었죠. 종목 교체했는데 판 건 오르고 산 건 내림. 호재 악재가 동시에 미칠 듯이 난립. 이거 진짜 개짜증납니다. 근데 이 호재 악재가 동시에 난립할 때는 그냥 간단해요. 내 기준만 확실하게 잡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기준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기본과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과 기준을 제대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상승하길래 여유돈 좀 생겨서 과소비했더니 다음날 떨어짐. 어이구야. 네 추천으로 종목 잃었어. 네 추천 종목으로 잃었어. 이건 솔직히 짜증나진 않아요. 그냥 그런갑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은데 과소비했더니 그러니까 상승하길래 좀 이제 좋은 가방도 좀 사고 이랬는데 다음날 떨어지는 경우 뭐 그럴 수 있죠. 간밤에 미국 유럽 증시 영향으로 당신의 주식 시장이 열리자마자 하락 예정이지. 이거는 전날부터 스트레스고요. 중요한 순간에 이거 꼭 이렇더라고. 중요한 순간이면은 꼭 HTS가 먹통이 돼요. 그래서 개짜증나요. 요겁니다. 현금이 필요한데 주식 팔고 다음 돈이 들어올 날을 잊고 바로 팔아버림. 요거는 그거 하면 되거든요. 대출? 주식 그거 놀면서 하는 거잖아. 소리 들었을 때. 이건 여러분들이 저를 들을 때마다 열받을 수도 있겠죠. 요건 대출하면 되니까 이건 해당 사항 없고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제가 비틱할 때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야 그거 놀면서 하는 거잖아 라고 하면 짜증나요. 저도 짜증납니다. 어휴 그때 그걸 왜 안 샀어. 오를 거 뻔한데 왜 안 샀어. 혼수충? 너도? 야 나도 샀는데. 너만은 아니길 바랬던 폭락의 지표인 사람이 같이 샀을 때. 이거 개 짜증납니다. 진짜로. 나도 추천 좀 짜증나고요. 내가 싫어하는 기자가 뉴스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짜증나고요. 내가 팔았더니 더욱 솟구침, 주문 실수. 이거 자주 있어서 짜증납니다. 바빠서 매매할 시간 안 나면 개 짜증나고요. 네 추천하게 돈 벌었다, 호재와 악재가 미친. 이거 개 짜증납니다. 이거 우리는 일 안 하는 줄 알아. 점심시간에 쉬지 않는 주식시장. 폭락지표보다는 그래도 HTS 먹통되는 게 짜증납니다. 이거는 이게 짜증나고요. 아니다. 이게 더 짜증납니다. 기자분들 조심해주세요. 열받습니다. 나도 추천 좀. 내가 파니까 더 솟구침. 이거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바빠서 매매할 시간이 안 날 때 제 생각엔 이게 우승이거나 이게 우승이네요. 둘 중에 하나. 전 사실 이게 거의 둘 다 우승권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통제할 수 있는 요소잖아요. 애초에 이걸 안 보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전 이게 더 짜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랭킹을 보면은 상단 페이지가 제일 짜증나겠네요.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는 건 뭐였나요? 여러분들이 짜증나게 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장 자체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 들어온 이상 이 시장이 주는 위험도 그리고 내가 가진 문제도 둘 다 이제 결국 나한테 귀속되어 있다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상형 월드컵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서 좀 더 나은 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한번 천천히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드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